세상 일은 참 불공평하죠. 누구는 일이 많아서 힘들어 죽겠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누구는 일이 하고 싶은데 일거리가 없어서 참 속상하다 하시는 분들 있으시잖아요. 고정되어 있는 급여생활자가 아닌 프리랜서로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건 뭐 연예인들도 마찬가지고 요즘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나가는 사람은 여전히 잘 나가고 있고요. 그 섭외가 덜 들어오는 사람은 여전히 힘들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뭘까요? 제가 16년 차 기업 교육을 해본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가장 큰 차이는 그러니까 강사로 본다라면은요, 강사를 일로 그냥 끝내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보시면 그 연예인들도 보면 이런 경우 있잖아요. 갓 들어왔는 신입, 이제 막 오디션 봐서 막 들어왔는 신입 운이 좋아서 이렇게 그 주인공을 맡아서 처음 했는데도 불구하고 역을 너무 잘해서 그 다음에도 주인공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일을 받는 사람이 있고요. 오디션을 거쳐서 이제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딱 이렇게 꽂혔는데 원래 본업이었던 가수보다는 오히려 배우로 전향을 해버리는 경우도 있죠. 근데 또 반대로 노래는 너무 좋았고 가수로서는 굉장히 명성이 자자했는데 실제로 드라마에서는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해서 그 다음에는 연기하기가 힘들어지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모든 일들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이게 저희들이 하고 있는 강사도 마찬가지거든요. 누구는 잘 나가고 있고요. 누구는 강의 한 건 받기가 어렵다라고 하거든요. 그 차이점은 뭘까?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나눠보려고 해요. 누구나 다 이렇게 강사 섭외 많이 받고 싶어라 하잖아요. 누구나 다 이렇게 그 강의가 영광이 되기를 바라잖아요. 강의는 두 종류인 것 같아요. 매번 새로운 곳에 가서 강의를, 그게 컨설팅도 마찬가지고요. 매번 새로운 데 가서 새로운 강의를 하시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한 군데에서 뿌리를 깊게 내려서 처음에 이게 신입사원 교육을 갔다가, 그 다음에 중간관리자 교육을 갔다가, 그 다음에 임원들 교육을 갔다가 이렇게 계속 연결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물론 창업 강사들도 마찬가지고요. 한 기간 여러 계층들, 그러니까 이번에는 예비 창업자를 했다가 다음에는 7년차를 했다가 이렇게 계층을 밟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매번 이렇게 새로운 데 가서 강의를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이유는 뭘까요? 내가 평상시보다 이렇게 다른 강사들보다 말을 좀 못해서 그래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제가 프레젠테이션, 그러니까 그 PPT 자료가 남들보다 조금 후져서 그래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 사람은, 잘 나가는 사람은 교육 담당자들을 너무 많이 알아서 인맥이 빵빵해서 그래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제가 16년 차 기업교육 강사로서 봤을 때 저는 그거 다 틀렸다라고 봅니다. 뭘까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교육생이 궁금해하고 교육생에게 도움이 되는 교육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강사와 끝까지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만 하는 강사와의 차이점이 딱 그거라고 하죠. 마케팅리스트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고객 관점, 소비자 중심으로 움직여야 된다, 고객이 원하는 것을 해야 된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잖아요. 강의도 마찬가지예요. 강의도 사실은 자신이 하고 싶은 얘기보다는 교육생들이 내 말과 나의 어떤 자료를 통해서 창업교육이라 그러면 매출이 조금이라도 오를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 또 조직문화 안에서 교육을 하는 거라면 나의 강의를 통해서 조직의 어떤 그 문화가 조금이라도 디벨롭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과정, 그런 거를 만들어주는 것들이 정말 강사이거든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요, 제가 이렇게 16년 동안 현장에서 일을 해보면 어떤 것들이 가장 안타까우냐면, 정말 미안하지만 이런 강사들도 있어요. 동아리 강사 때 만들었던 교육 자료를 지금까지 멘트만, 그러니까 글씨만 아니면 디자인만 조금씩 바꿔서 아직도 쓰고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이런 분들이에요. 우리가 지금 아이폰 쓰고 있고 갤럭시 폰 쓰고 있잖아요. 소위 말해서 스마트폰을 쓰고 있는데 아직까지 예전에 썼던 옛날 거를, 스마트폰 나오기 전에 폰을 아직까지 쓰고 있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러면 안 넘어가잖아요. 이렇게 버벅거리고 안 넘어가는 것처럼 강의도 똑같거든요. 요즘에 어떤 교육 현장에서 교육생들이 듣고 싶어라 하는 것들을 얼마만큼 잘 준비를 해서 진솔하게 전달을 하느냐,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또 중요한 것은 그래서 강의를 계속해서 받는 사람들을 보면 뭐 물론 말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 자료가 좋은 사람도 있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교육생들이 뭘 원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뭘 원하는지도 알고 있으려면 교육 담당자가 이 강의를 교육을 기획을 할 때 어디에 가장 중점을 뒀느냐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게 이제 뭐 마케팅으로 본다라면 이제 고객 타겟인데요. 우리 강사들한테도 고객이 참 여러 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가장 첫 번째는 내 교육을 듣는 내 강의를 듣는 교육생들이 가장 첫 번째이고요. 이제 두 번째는 그 교육 담당자들도 무시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들도 나의 고객이고요. 교육 담당자 일을 하는 거잖아요. 세 번째는 교육 담당자의 상사, 윗 단계 이런 것까지 다 고민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교육 기획을 할 때 그 교육 담당자는 우리 수강생들한테 만약에 창업교육이다 그러면 정말 매출에 플러스 알파가 되게끔 기획을 했다 하는 그런 분들도 있고요. 또 반대로 어떤 분들은 예산이 남아서 물론 교육생들이 만족하고 내 교육생들이 창업교육이다 그러면 매출에 플러스가 되면 당연히 좋죠. 그렇지만 막바지에 막 예산이 좀 남아서 어떤 스팟으로 기획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그 담당자들이 모객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창업교육 같은 경우에 물론 이제 기업교육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딱 시간을 맞춰서 이 시간 내에 교육을 해야 된다 하고 딱 오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일반 창업교육 같은 경우에는 작은 기업들을 모객을 하는 것들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런데 그 예산이 남아서 마지막 교육을 하는데 그 스팟 교육에 딱 맞는 어떤 교육 제목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맞춰줘야 모객도 좀 되잖아요. 이제 그런데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자신이 평상시 강사 내피셜로 생각을 하는 여러 가지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너무 주구장창하게 얘기를 하게 되면 사실상 모객이 힘들어요. 그러면 그들도 모객이 힘들면 이 교육 프로그램을 끝까지 끌고 갈 수가 없고 자신들이 그 다음 내년도에 사업을 따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감안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제가 이 현장에서 한 16년 정도 이제 기업 교육도 해보고 또 그리고 창업 교육 쪽도 이렇게 같이 해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강사들이 좀 살아있으면 좋겠어요. 물론 잘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잘하시죠. 잘하시는데 살아있다라는 거는 뭐냐면 공부를 조금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 공부라는 게 어떤 학위를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기는 해요. 필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시장에서 중요한 게 뭔가 정말 내 교육생들한테 내가 어떤 걸 전달을 했을 때 한 가지라도 오케이가 돼서 뭔가 한 번 더 듣고 싶어라 하는 강의가 될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을 하는 것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러시잖아요. 강의를 맨날 가서 초기만 하는 분들이 있고요. 그러면 자신도 발전이 없어요. 왜냐면 그냥 기본적인 것만 계속 하게 되거든요. 이제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 현장에서 강의를 했는데 교육생들이 뭐 개인 컨설팅 요청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 강의를 한 번 더 듣기 위해서 그 담당자들한테 저 강의 듣고 싶으니까 한번 만들어주세요 라고 한 번 더 자체적으로 기획을 해서 우리를 부른다거나 그런 강의면 너무 좋죠. 이렇게 강의를 연결해서 하는 사람들의 강사들의 대부분은요 공부를 하고 있어요. 어떤 공부를 하고 있다? 물론 학위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정말 내가 하는 교육생들한테 내 강의가 한 개라도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거에 굉장히 절적질주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중에 이런 강의들을 잘하기 위해서 강사 양성 과정들도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이제 16년 전에 강사 양성 과정을 안 한다라고 안 할 거야 라고 생각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정말 그 강의를 제대로 전체적으로 연결을 해서 그 빵아리 강사가 제대로 이렇게 독립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냥 현장에서 범람하는 어떤 스킬만 막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그런다고 해서 안 되잖아요. 자, 연예인들 보세요. 노래를 잘하기 위해서 뭐부터 해요? 발성부터 하고요. 또 춤을 추는 댄스 가수들은 댄스에서 나오는 안무만 바로 연습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 둘 셋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들었거든요. 모든 게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강의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아니면 지금 나 현재 강사인데 왜 남들은 섭외를 많이 받고 문의를 많이 받는데 왜 나만 맨날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지가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마련한 이 프로그램에 좀
좀 관심을 한번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누구나 이 강의를 듣는다고 해서 강사 자리에서 뭐 바로 월천 찍고 뭐 1년에 뭐 2억 3억 이렇게 버는 스타 강사가 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이 과정을 만들었냐면, 제가 처음에 강의를 시작을 할 때, 기업 교육을 시작을 할 때 물어볼 데가 없는 거예요. 하다못해 뭐 강의료를 얼마를 받아야 되는지부터 시작을 해서, 또 PPT는 어떻게 만들어야, 뭐 그런 기술적인 부분을 떠나서 도대체 저 사람들은 나를 왜 불렀지부터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조근조근하게 얘기하고 설명해 줄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과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래 댓글에 보시면 제가 여러분들이랑 같이 이렇게 좀 풀어갈 수 있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계속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거든요. 관심 있으신 분들 댓글 눌러서 제가 어떤 얘기로 이 과정을 만들어 가고 있는지 한번 들여다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